자,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10년의 시간. 세월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여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가족과 본인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학년 9반 진윤이 엄마 김순길이라고 합니다. 네. 해담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1반 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네,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 박정아입니다. 예, 저는 4.16 재단 상임이사 박내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센터장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벌써 10년인데요. 뭐 이런 거 여쭤보기도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10년 보시기에. 10년 굉장히 저희가 힘들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 힘들게 걸어온 그 길에 또 희망도 보았죠.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같이 목소리 내주고 함께 걸어왔던 그런 것들로 또 희망도 봤습니다. 예. 네. 그 10년 세월이 어떠셨습니까, 아버님? 글쎄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10년과는 또 다른 10년이었고요. 내가 이런 10년을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회한의 10년도 됐었고, 어떤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10년이었고 또 아픈 10년이었고 보고 싶은 10년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어머님.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딸 보내놓고 정말 어떻게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많은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또 용기도 얻었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센터장님, 지난 10년 이 운동을 진상 규명을 위한 운동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많은 좌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 희망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라는 게 사실상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늘 좌절되기 마련이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 10주년을 이야기하는데 10주년에서 계속 진상규명 운동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 재난이라는 건 이제 조사해야 될 대상이고 필요하다라면 관계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그로부터 재발을 방지해야 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확립해 준 10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여지껏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건가요? 박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초기부터 특별법 만들고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에 사실 수사도 초동 수사가 중요하듯이 이런 재난 참사의 조사도 초동 조사가 되게 중요한데 초동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악착같이 막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특별법 만들고 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진행이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전 정부적 차원에서 막고 그랬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터 어렵게 좀 됐었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더 대통령과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으면 훨씬 더 진전이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사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그냥 맡겨놓은 상태로 좀 방치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장님 보시기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 발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비난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냐 이 주장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사참위가 만들어고 선체조사위원회가 3번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는데 이 기구가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었는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재난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구성과 세팅이어야 되는데 사실 권한에 있어서나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어쨌든 조사를 한다는 건 증인들이 와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증언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다라면은 이 전문성을 그다음 객관성을 확보했는가라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웠던 게 있고요. 또 이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도대체 누구였냐라 보면 이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 법률가들 중심으로 세팅이 됐는데 문제는 이 법률가들 역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조사
투명한 조사, 공정한 조사이기보다는 약간 정쟁화된 조사 결과로 사실은 세팅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9번에 우리가 조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조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 즉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뭐랄까 바탕이 세팅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되는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어떤 조사위원회를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재난은 대부분 검찰과 경찰 중심의 조사였습니다. 예. 근데 경찰과 검찰이 하는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냐 위반하지 않냐 여부만 사실 따지게 되는 진상 거고. 규명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어느 그렇죠. 부분은? 네, 예.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거는 사실 법적인 위반 여부에서만 발생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예. 구조적이거나 행정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조사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이거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여러 재난, 앞으로 발생하게 된 여러 재난에도 사실 해당될 수 있는 예. 상설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난 상설 조사위원회가 기구가 네. 필요하겠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을 만들자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독립적인 상설기구, 아, 상설 예. 조사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공고에도 보면 중대재해 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라고 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이거 좀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지금 이게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엉켜 있기도 하고 뭐 이 전문성에서 진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사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여태까지 없었던 거니까 이거 빨리 그게 만들어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22대 국회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언론에서도 욕을 해보고 예. 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자, 유가족분들께 제가 사실 모시면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계속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 세월을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요. 좀 가능하면 지난 시간이 좀 생각 안 나는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또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어떤 이 진상조사나 꼭 어떤 지금 기구적인 문제 말고 무엇이 가장 섭섭했습니까? 보시기에 유가족분들은. 글쎄요, 섭섭하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안산의 시민이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당연한 국민의 권리가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혜택이니 뭐 특별한 시혜니 이런 걸로 치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 그렇다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게 국가인데 참사가 났을 때 국가는 그럼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다시 되묻고 싶었습니다. 예. 다른 분 예. 뭐 저희가 아이를 보내놓고 그냥 떼쓰는 사람들처럼 예. 치부하고 거기에 돈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라는 생각.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해 그러냐 이런 식으로의 그 것들이 너무나 저희를 상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예. 은정원이 어떠셨습니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 거짓 정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를 질타하고 저희에게 막 그런 뭐 보상금으로 막 이렇게 풀려있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고요.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더 아픔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배신감도 느끼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민들만 있었던 건 아니시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말들이 되게 가슴 아팠죠. 예. 지금 10년간 어떤 가장 주요한 사건을 좀 정리해 보고 다시 말씀 여쭤볼게요. 예, 이거 어떻습니까? 예. 아버님이 예, 아버님 예.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다른 참사 뭐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보상 받고 끝내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팽목항에서든 진도체육관에서든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피부로 느꼈고 그 아이를 찾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부의 그런 국가의
국민이 생명을 지키지 않는 부분 또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또 그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언론의 민낯도 보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가 단순히 슬픔에 잠겨서 아이만 보고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아니었거든요. 이런 아픔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지금 나도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더 이상 이렇게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0년을 저희들이 쌓아왔었고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왔었고요. 또 저희 가족들만의 또 힘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국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 국가는 달라져야 되고 이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전국의 시민들 그다음에 해외에 계신 동포들까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회가 물론 도와드리기 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잊혀져 가는구나 혹은 해결 안 된 채 또 이렇게 또 묻혀져 가는구나 하는 어떤 좌절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단위를 얘기할 때 10년, 20년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면 10년은 강산도 변한다고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10년의 세월이 참 긴데 어떤 때 저희 가족들은 이 10년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었고 예. 이 10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가족들의 그런 힘만으로는 또 안 됐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제가 하나 유가족분들께 약간의 뭐 이건 위로는 아니고요. 근데 어떨 때 시민들 보면 다 잊어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뭐 제가 그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신 그 마음을 하나 말씀드리면 잊어서가 아니고 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모르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반 그건 결코 그 분노를 잊어서거나 그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잊어서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우리 그 부모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잊어서라고 슬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걸 이번에 저희가 전국 시민 행진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예.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도착지인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20박 21일 전국 시민 행진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예. 잊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 가족들이 전국을 걸었을 때 아이 손잡고 나와주신 분들도 계셨고 휠체어를 끌고 나와주신 분들도 계셨고 유모차를 끌고 나와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맞구나. 1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으셨구나를 피부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건 없건 그 가족들. 자, 센터장님 지난 10년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좀 연대비율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뭐 예.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가족분들이 맨 처음에 하셨던 게 천만인 서명 운동이셨어요. 예. 특별법을 만들겠다 서명 운동을 하시면서 65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해 11월에 저희가 아는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이 사실 제정이 되고요. 근데 그 이듬해 3월에 또 다 아시겠지만 해수부에서 이 시행령을 내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했던 게 사실은 배보상 발표하면서 8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었죠.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삭발하시고 도보행진 하시면서 사실 그 국면을 막아내면서 그의 특조위가 사실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너무 안타깝게 그 이듬해 2016년도에 빠르게 이 문을 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이미 채웠다라고 얘기하면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2017년도에 다시 사참위법 제정을 시도하셔서 사참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2022년도 9월에 종료를 했는데요. 사실은 사참위 조사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길었다고 하지만 다시 조직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진상규명안
목록을 만들고 예. 조사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사실 겹치면서 증인들 조사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2017년 3월에는 가족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사실 선체를 인양해서 진상규명을 시도하기도 네. 했고 미수습자들의 시신 수습을 사실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 처벌받은 국가 관계자들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123 해경 경장 말고는 없습니다. 예. 이게 특검 그 특수수사단이 202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재수사하겠다. 그래서 뭐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무사 사찰한 건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사실 가지고 왔던 거죠. 예. 앞으로는 아까 재난상설조사위원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거 말고 어떤 이런 그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다른 감정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가 8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났죠. 정말 저희는 너무 충격이었고 멘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우셨을 것 네. 같아요. 더. 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159명이라는 사람들이 압살을 당했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고요. 저희는 우리가 더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네. 덜 싸웠나라는 생각으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또 더 미안해했고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 뭐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다. 나가기도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고 마치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싸워서 그런 네.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전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했던 세월호 가족들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이분들이 이제 이태원 피해자 가족들한테 또 얘기하고 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유가족들의 그 잘못이 아닌데 유가족들이 잘못 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사실 이제 국가나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못 바꿨다고 하는 자책도 많이 또 진짜 많이 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이태원 그 유가족들 피해자 유가족들하고 같이 그 연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그러고 좀 있는 거죠. 그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이태원 유가족분들하고 무슨 연대나 모임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났었습니다. 예. 이태원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 막막감을 토로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었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아픈 경험이지만 어떻게 먼저 경험했던 참사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을 또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 같이 힘이 되는 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서로 또 연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분들은 뭐 진짜 먼저 겪어보셔가지고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만나면 보통. 처음에는 모여 있을 곳이 없다. 예. 서로가 서로 일부러 갈라놨었죠 그때 당시. 예, 일부러 예. 그 모일 장소도 마련해주지 않았고 분향소도 뭐 영경사진 없는 걸로 일주일 동안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었고 이 유가족의 정보를 정부가 공유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가족들을 모으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의 그런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다만 그 중심에는 유가족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조언을 해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족이 없이 시민들만으로는 이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유가족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지 시민들이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어떤 자식을 잃는다는 게 극복 가능한 고통이 아닐 텐데요.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그런 먼저. 일단 그분들도 저희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 예. 사실 우리가 유가족일 때 그분들은 유가족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그저 안타까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걸 굉장히 미안해하셔요. 예.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했으면 내가 유가족이 안 됐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저는 그럽니다. 지금 비록 자식은 잃었고 가족을 잃었지만 그 자식과 가족이 나중에 언젠가는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이고 가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죠. 예, 윤희 어머님은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저희는 그분들 만나면 이제 어쨌든 또 다른 아픈 사람의 가족이 또 생긴 거예요.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가족 아닌 가족이 됐듯이 또 다른 그 아픔을 똑같은 그 아픔을 가진 자식들은 그분들이 또 저희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끝까지 힘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뭉쳐 있어야 된다. 가족밖에 같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만 모여 있어야 그나마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정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지난 10년을. 그냥 여쭤보는 이제 것도 좀. 예.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은정이의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10년 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냥 바삐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막 전국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같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와달라 이런 호소도 하고 간담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세월호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시민들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정부가 어른들이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예.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한 말 예. 거들어도 될까요? 그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잊었다. 근데 네.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모른 이렇게 약간 외면하는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하면은 진상규명 안 됐으니까 10년 동안 싸워서 뭐가 이런 게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국적 애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예.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 중에서 이렇게 애도의 기간이 길었던 참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 여전히 지금도 과거의 재난이 어땠지를 얘기하는 게 현재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를 얘기하고 있는 재난은 세월호 참사가 최초라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시민의 애도는 진행형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예. 우리가 진상규명이 안 됐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배가 어떻게 침몰했냐를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월호 참사가 그거 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세월호 참사가 처음 얘기한 거고 이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다방면에 대한 그렇습니다. 조사가 예. 필요하다는 인식도 세월호가 만들어낸 거고요. 미수습자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실종자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종자가 아니라 국가가 수습하지 못한 자라는 개념과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수습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도 세월호가 만들어낸 거고 도심의 한가운데 이 재난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위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 공원이나 추모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실 세월호가 처음 이뤄낸 일들이고 예. 좀 시작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월호 운동이 뭘 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좀 놓치고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 국가가 정부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피해자 권리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 수많은 변화들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10년에 했던 것도 굉장히 많은 진전을 갖고 그렇습니다. 왔다라는 예.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법적 부분과 진상규명은 구분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범위도 다르고요. 근데 그 두 양자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적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적 처벌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세월호 참사 이렇게 좀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단 현장에서 대응했던 말단만 처벌되도록 예. 돼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지휘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 지휘했건 엉터리로 했건 뭐 다 이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 법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냥 법원에서 그런 건데 근다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지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건 예, 제도를 예. 법을 그렇죠. 바꿔야 된다. 예. 지휘를 잘못해갖고 이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사람 구할 수 있는데도 사람 못 구하고 이랬으면 거기서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적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세월호 가족들하고 이제 1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예. 정말 고맙다는 말을 예.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맨 죄송한데, 처음부터 지금 거의 예. 여기까지 들어갈 예,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예. 제가 오늘 출연해주신 수진 아빠 김종기님, 윤희 엄마 김순길님, 은정 엄마 박정환님,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유혜정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센터장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